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 거리, 그 다음에 변화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대망의 마지막 단원이죠.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쪽 단원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가속도, 거리라는 것 자체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미분, 적분,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나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좀 다르고 이전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x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여기서는 이제 위치에 대한 관찰을 할 건데, 그 위치에 대한 관찰을 어떤 점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거고, 뭐 점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물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무슨 공을 위로 던졌다는 둥, 기차가 앞으로 움직인다는 둥, 뭐 다양한 실생활에 활용된 상황들로, 무슨 뭐 열기구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둥,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단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1차원적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움직임. 즉 선형적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상하 운동을 하거나 좌우 움직임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물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공을 이쪽으로 딱 던져요. 그럼 슝 이렇게 날아가죠.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의 힘을 세로 성분과 오른쪽 성분으로 이제 벡터를 쪼개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갔다 오는 시간과 가로로는 일정하니까 곱해갖고 막 이딴 식으로 이게 안 나온다는 거,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이죠. 왜냐면 차원이 두 개잖아, 축이. 그지? 얘는 한쪽 방향만 위아래로 가든, 즉 얘를 위로 던지든 옆으로 이제 던지든, 옆으로 던지면 안 되겠죠. 내려가니까. 아무튼 왔다 갔다 하든. 그래서 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던지는 게 원래 물리에서 딱 출제되는 대표적인 어떤 형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거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사실 있긴 있어. 뭐가 있냐면 운동장을 막 뱅뱅 돈대, 뭐 이런 거 있어. 하지만 얘도 이쪽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기에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운동장을 도는 유형은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한다.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어쨌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심지어 상하 운동에 대한 어떤 실생활 활용도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뭐만 나오냐면 어떤 위치의 관찰. 근데 그 위치를 x 좌표를 관찰을 하는데, 근데 변수가 누구냐면 시간 t에 대한 시간, 즉 시간에 따른 x 좌표를 관찰하는 것이 요 속도가 속도 거리 단원에서의 이야기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직선상 위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x좌표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 점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앞으로 빨리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요 움직임 자체는 요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럼 요 위에서 움직임인 그 위치라는 값을 내가 관찰을 했을 때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그 다음에 세로축을 사실 다시 x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래가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어떤 점이 처음에는 0에서 출발을 했대. 0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5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막 가고 있대요. 자, 이런 거를 시간에 따른 형태로 변형을 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이쪽이 x 좌표 함수 값인 거야. 가로축이 시간 t축인 거예요. t. 시간에 따른 x좌표를 관찰을 해봤더니 처음에 내가 어디서 시작했다고 그랬어? 0에서 시작했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5까지 가야 돼. 즉 5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5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야 되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함수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실제 그 눈으로 확인한 위치 자체는 0에서 5를 갔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 P의 위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x, t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얘는 이제 앞뒤,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상하 움직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하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 HT를 사용합니다. HT. 왜냐하면 높이니까. 그죠? 맞나요? 맞겠지 뭐. 영어 요새 잘 안 해서. 자, 아무튼 높이를 나타내는 H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위로 뭔가 물체를 던졌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위로 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다양하게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H를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X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뭉뚱그려서 어차피 T에 관한 함수잖아. 그냥 FT라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T에 관한 함수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앞선 단원에서 나왔던 표현들과 지금 이 단원에서 나온 표현이 무엇이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만 알면 돼.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다는 이야기야. 봐봐. 우리가 앞에서는 정의역 그때의 변수가 이제 x였죠. x. 근데 여기서는 뭘로 바뀌냐면 t로 바뀌어요. 시간.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범위상 당연히 음수가 있을 수가 없어. 심지어 0일 때는 고려를 안 해요. 왜냐면 0일 때는 딱 출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항상 출발하고 나서 무슨 뭐 만났다든지 출발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정의역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로그 함수의 정의역처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부동식 같은 거 풀어낼 때도 정의역에 제한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함수에 대한 관찰은 여기서는 fx였고 여기서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xt라고 씁니다. xt. 이게 이제 위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가 있었죠? 도함수는 f'x였고 이것을 미분하면 당연히 x't가 될 텐데 이 위치라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 왜냐하면 도함수가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이었던 거 기억나? 평균 변화율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었어. 마찬가지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 그래서 속도를 x'이라고 쓰는 대신에 v를 써서 이렇게 vt. 너가 속도.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거든. 속도는 벡터입니다. 크기가 있고 부호도 있어요. 방향도 있고. 속력은 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부호가 없어. 방향도 없고 오로지 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가 존재하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부호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이쪽이 지금 0이고 너가 오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자 즉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너의 변화율 자체가 순간 변화율이 양수죠.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속도가 양수야. 속도의 부호가 양수인데 여기서 5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지.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속도가 음수, 순간 변화율이 음수,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 봐봐.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속도가 양수, 여기부터 속도가 음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너네가 t랑 x라고 생각하지 않고 x랑 fx,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도함수 기준에서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러한 해석 자체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이것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그래서 위치 그래프를 줬다는 건 너네한테 그냥 fx 그래프를 준 거고 경우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줄 때가 있는데 속도 그래프를 줬다면 여러분에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니까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 양수니 음수니 부호가 달라지니 이렇게 세 가지밖에는 보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가르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너를 한 번 더 미분한 우리 프라임 t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의 순간 변화율인데 속도를 우리가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부르고 우리는 AT를 사용합니다. AT. 가속도.
가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냐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에는 무엇에 대응이 되냐면 이게 도함수라는 것에 대응이 되고 f를 한 번 더 미분한 f 더블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함수가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 뭐 이런 건데 모르셔도 돼요. 왜? 이거는 미적 2에 나온다. 즉 이쪽에서 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속도라는 것을 문제에서 출제를 해봤자 그냥 너 미분해서 너가 된다 정도라는 개념과 요 가속도를 막 해석을 해서 가속도와 위치의 관계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를 미분하면 너가 돼요. 그래서 보통 위치식을 준다고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또 미분하면 너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속도가 1일 때 가속도가 얼마니? 그럼 여기서 속도는 1, t값 구하고 미분해서 t 대입하면 가속도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세 가지야.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누가 봐도 속도, 가속도 단원 문제는 누굴 중심으로 풀어가겠니 당연히. 얘를 가지고 풀어갈 수밖에 없어. 왜? 애초에 원래 기준에서는 얘가 fx고 얘가 f'x고 얘가 f 더블 프라임 x인데 우리는 미적분 1에서 키워드 딱 하나만 고르면 그냥 한 단어만 딱 고르면 무조건 도함수예요.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너네가 지지난 수업 있잖아. a부터 x까지 ftdt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지. 그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니었어. 미분하면 맨날 도함수 나오는 이야기였어. 맨날 그래프 그리고 도함수, 증가함수, 부호 보고 극대극소, 뭐 방부등식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함수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는 속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속도에 대해서 너의 뭘 관찰을 하냐면 당연히 부호를 관찰한단 말이야. 부호. 너의 부호가 곧 무엇을 뜻하냐면 부호가 운동 방향을 알려줍니다. 운동 방향을 나타냄. 그래서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움직이는데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그 순간에 위치를 구해라.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뀔 때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까지 움직인 총 이동 거리를 구해라. 뭐 다양하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 표현이 잘 나오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부호가 달라지려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야 되고 근데 꼭 속도가 0이 됐다고 부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 즉 정확하게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위치 입장에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점에서 그 값을 가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호가 달라지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이고 fx에서는 극대극소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속도가 0이면서 부호가 달라지는 걸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한 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두 점에 대한 관찰을 할 때도 있어. 두 점 PQ에 각각 속도를 줘놓고 나서 P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 시간을 구해라. 그럼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P에 대한 속도와 Q에 대한 속도를 각각 구해서 곱해서 0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T에 관한 부등식 풀어내면 T값의 범위가 나오고 그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어떤 시간의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용어끼리 대응되는 부분만 잘 해석을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 개념적으로는 요렇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어느 방향이었냐면 미분하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서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요걸 가르치는 거고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있죠. 속도에서 위치로 가기도 합니다. 가속도에서 속도로 가기도 하는데 잘 안 가요. 그냥 속도에서 위치로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이 미분이니까 이쪽은 적분이겠지. 그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뭐 그거 써야 하나? 적분상수 있겠지? 자, 적분상수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정해질까? 너네한테 속도식을 주고 적분을 해서 적분상수가 필요해야 한데 보통은 뭘 주냐면 처음 위치를 줘요. 처음에 P라는 점이 뭐 1점에서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너가 뭐 3에서 출발했다든지 그러면 T에다 0을 넣으면 3이 나오겠다. 즉 처음 위치가 바로 적분상수입니다. 얘는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부터 B까지 V, T, dt. 그러면 너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잖아. X, B 빼기 XA.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의미상 B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를 서로 빼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변화량. 물리에서 뭐라고 불러요? 변이라고 불러요. 변, 위. 그죠?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리하는 애들이 조금 유리하긴 한데 뭐 그래 봤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를 정적분을 해서 위치의 차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봐봐. 도함수를 정적분을 하면 내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함수값의 차이가 나온다고 그랬지. 똑같아요. 위치의 차이가 나온다고. 근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뺀 것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이 바로 절대값 VT, 너가 속력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거의 끝입니다. 자, 얘는 첫 번째,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이 속도랑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넓이 개념입니다. 둘러싸인 넓이. 둘러싸인 넓이 개념인데 요 속도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가 지금 속도 그래프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둘러싸인 넓이를 본다는 건 이 부분의 넓이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는 여기는 정적분을 하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또 여기는 이제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위치 그래프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위치 그래프 기준에서는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부른다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 사실은 위치의 차이인 이 높이가 A가 돼요. 맞죠? 너의 정적분 값이 함수값의 차이,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데 다시 여기를 B라고 부르면 이 두 점 사이에 요 높이가 B가 됩니다. B. 그래서 위치 그래프를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 있냐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위치가 줄어들었죠.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위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줄어든 양이 A고 늘어난 양이 B야. 즉 A 더하기 B는 뭐냐면 총 움직인 어떤 거리를 뜻한다고. 위치의 변화를 보기보다는 얼마만큼을 내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의 느낌이라고. 방향과는 무관하게 어쨌거나 운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총 이동 거리라고 불러요. 널. 자, 속도가 속도 단원이 기본적으로 좀 쉬운 편이거든. 근데 너네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0보다 크다는 걸 간과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총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너네가 맨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요. 속도를 그냥 적분을 해버리고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적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중동고등학교를 다니던 고땡땡 학생이 있었어요. 고땡우. 익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7년 됐나? 여튼 문과였는데 이 친구가 수학을 곧잘 해요. 곧잘 했어요. 모의고사 때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 1, 운 나쁘면 2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1에 좀 더 가까웠어. 근데 속도가 속도 문제만 나왔다 하면 맨날 틀리는 거야. 그놈의 이동거리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요. 고3 때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자. 3모, 뭐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10월 뭐 한 6번 뭐 정도는 볼 텐데 한 그 중에 한 4번 틀린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너 수능 때까지 이거 틀리면 죽인다 내가 그랬거든. 수능 때는 맞은 것 같아요. 수능 때 맞았는데 하지만 다른 걸 좀 틀려가지고 뭐 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그래서 슬픈 유형입니다. 총이동 거리는 뭐다? 속력에 대한 정적분이다. 속도 그래프 기준에서는 그냥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관찰을 한다. 근데 보통은 그래프로도 안 주고 그냥 식으로 주고 너네가 직접 적분하게끔 줍니다. 근데 이제 이차 함수면 그려서 넓이 공식 그 보조선 이용해서 해주시면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앞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자, 가급적이면 속도가 2차 이하의 함수인 경우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건 그냥 팁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물체를 내가 위로 던졌대. 근데 어디서 던졌냐면 지상 10m에서 던졌어요. 10m에 던졌는데 10m에서 던진 후에 그 이후에 속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9.8 빼기 미안해. 잠깐만. 98 빼기 9.8t. 자, 이렇다고 합시다. 처음에 위로 이제 초속 100m 정도로 던진 거죠. 세게 던졌는데 마이너스 9.8t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사실은 요걸 딱 미분해 보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나오지. 얘가 사실은 뭐야? 얘가 중력 가속도에 중력 가속도 10이거나 9.8로 쓰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던졌으니까 아래가 음수예요. 위가 양수인 거. 보통 위가 양수야. 양수, 음수입니다.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기준을 잡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물속을 잠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잠수를 하는 게 양수, 올라온 게 음수일 수도 있지. 본 적은 없어.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니? 딱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뭘 딱 던져서 내려가서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서 내려온 여기까지에다가 여기서 바닥까지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애초에 지상 10m에서 던졌어 내가. 그럼 10m 이렇게 딱 있으면 올라가서 내려가서 바닥이야. 띡. 그러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를 알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2배 한 다음에 10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야. 가끔 애들이 뭘 구하려고 하냐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언제 위치가 0인지 t를 구하고 막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언제 바닥에 떨어지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왜? 나는 움직인 거리만 알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시점의 시간을 내가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이 들지, 그지? 왜냐면 애초에 내가 그 전까지를 얘를 정적분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아까 알려드린 걸 기준으로는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0부터 어떤 알파까지를 절대값 vt dt,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이거를 요구하는 게 맞긴 해. 총 이동 거리니까. 이 식에다가 이걸 넣고, 그럼 알파라는 건 뭐냐면 어떤 x 알파가 0이 되는 그러한 알파인 거야.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를 또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막 식을 이렇게 쓴다고. 98 t 빼기 4.9 t의 제곱 0일 때가 10이니까 플러스 10 너는 0. 그래서 이걸 막 인수분해를 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애. 봐봐. 상황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 우리가 애초에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98에서 시작을 해.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중이야, 속도가. 올라갈 때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음의 방향으로 간다고. 아래는 음의 방향이니까. 그럼 내가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만 구할 수 있으면, 즉 얼마만큼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때는 속도가 0이에요. 순간적으로 위에서 딱 멈춘다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럼 언제 0이야? 보니까 10일 때 아니야?
그지? 근데 속도 그래프를 기준으로 움직인 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너의 넓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근데 넓이가 얼마야? 490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2배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980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게 980인 거예요. 답은 너를 더해서 990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속도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서 해결을 하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그래프에서는 너네가 넓이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좋거든. 구하기가 쉽거든. 특히 2차 이하일 때 속도가 3차 이상이 나오면 좀 불편해요. 근데 속도를 3차 이상의 함수를 출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속도는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를 가장 많이 줍니다. 됐죠? 이거는 문제를 좀 경험을 해보시면.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자 위치가 이렇게 생겼고 25에 더하기 20t 빼기 5t의 제곱. 첫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 순간의 높이를 구해라. 자, 최고 높이 몇 줄? 최고 높이라는 거는 당연히 x가 최대일 때를 말하고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t축, 너가 x인 거죠. 근데 대칭축이 여기 있을 거라고. 너가 얼마냐면 2죠, 2. 그래서 걸린 시간은 2초고요. t는 2. 그때의 높이는 그냥 2를 대입하면 되지 뭐. 2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40에서 20 빼고 25 더하고 45 나오나?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동그라미의 속도. 자, 순간이라는 거는 바로 요 t를 찾고 싶은 거야. 여기가 얼마인지. 어쨌거나 위로 던진 거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위치가 0인 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는 0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로 약분해서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 왠지 5 정도 되지 않을까? 5 하면 딱 되나요? 5가 딱 되죠, 그죠? 실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니까. 그래서 5일 때가 가능하다. 그러면 t는 5고 그때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니까 이제 너를 미분을 한다고. 속도를 미분을 해서 위치를 미분을 해서 너는 마이너스 10 t 더하기 20.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5초일 때는 갖다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지막 3번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그만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 게 편하냐면 너의 제곱을 가지고 찾아주면 편하겠죠. 여기 지금 2고 초고차항이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라서 여기가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25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45죠. 그죠? 45가 된다. 너가 3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3의 제곱 곱하기 5는 45니까. 답은 20 더하기 45가 됩니다. 답은 65가 된다. 이런 문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역시 위치식을 줬고 한번 풀어보세요. 위치가 3차 함수이고 미분하면 속도 2차 함수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구하셔야 되고 그죠?
최대 속도가 아니라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미분하면 속도, 절대값 씌우면 속력. 일단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시점이 언제죠?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될 때입니다. 즉 너는 0 계산을 해보시면 0이랑 1과 5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인 거는 5지 5.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V5를 구하라는 거예요. 대입하면 되죠. 5 들어가면 얼마야? 75 빼기 60이니까 15 더하기 5니까 20 나오나요? 맞나? 맞겠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 이 그래프를 0부터 3에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고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가 2일 때 2에서의 값이 얼마냐면 2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7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다음에 0이랑 3. 0이 좀 멀고 3이 좀 가깝네. 자, 0일 때가 5죠? 3일 때는 얼마냐면 3 들어가면 1일 때가 3이 이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을 기준으로는 어디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양 끝에 그 다음에 여기 극소일 때 4, 5, 7이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7입니다. 속력의 최대값은 7이 나온다. 굳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지 않았죠? 그냥 원래 함수에서 각각의 양 끝과 이제 요 극값에서의 절대값을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은 내가 할게. 자, 이번에는 두 점이에요. 두 점인데 두 점이 움직이고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어쨌거나 속도가 같아져야 된대. 그 다음에 그 순간 밑줄 PQ 사이의 거리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것과 한 점의 움직이는 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 점이 움직인 거리는 앞뒤로 막 움직였을 때 그 총 이동한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PQ라는 두 점의 위치가 있을 때 너에서 너를 뺀 거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밑줄 치신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절대값 P, T 빼기 Q, T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소리 안 나던 의자들이 소리 나고 있지 않나요? 소리 나는 의자 누구죠? 그래? 지금 방금 소리 난 거 누구야? 너야? 그게 원래 괜찮던 건데 이게 의자들이 약간 한번 재배치가 됐습니다. 어저께인가 설명회 하신다고 의자를 갖고 갔다가 다시 이제 놓는 과정에서 자기 의자가 아닌 남의 다른 의자로 바뀐 약간 완전 순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슬리면 나중에 의자 바꾸세요. 자, 어쨌거나 요게 지금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고 싶죠. A라는 시각에서 T에다 A를 넣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속도가 언제 같아지는지 찾아보자. 우리가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는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VP랑 VQ가 같아지는 요거를 풀 텐데 어차피 풀 때 어떻게 풀겠어? 넘겨서 빼서 는 0에서 인수분해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러면 내가 각각을 미분을 해서 서로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한 번에 먼저 서로 빼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XP에서 XQ를 빼주고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는 0 이렇게 미분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각각의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 미분, 속도 그 다음에 위치 미분 그리고 서로 빼는 건데 뺀다라는 연산을 먼저 해놓고 한 번에 이제 미분을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뭐 보통은 후자가 더 낫습니다. 미분을 한 번만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빼서 미분한다고 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너가 일단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자, 보시다시피 t 값이 2일 때가 나오지. 즉 우리는 a는 2인 거고 이때가 속도가 같아지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즉 P에서 Q를 빼고
2를 대입한 거를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의 3승 빼기 8 더하기 8 빼기 3분의 2 더하기 10의 절대값 이렇게 된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 3분의 6 되죠. 그래서 여기가 12 나와요. 짠. 이런 문제였다. 어렵지 않다. 4번 이 제동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동 문제. 이 제동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제동하는 거리 혹은 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고 아니면 휴문고 교과서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단순하게 지금 점점 제동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방에 뭔가 물체를 발견을 했을 때 실제 제동 거리는 어떤 식이냐면 물체를 너네가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밟아지는 게 아니죠. 페이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밟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은 일정하게 간다고. 속도가 내가 가던 속도로. 그걸 공주거리라고 부르고 일정하게 가고 그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밟기 시작하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최소 몇 미터 전에 발견해서 밟아야 이거 뭐 앞에 있는 사슴을 치지 않을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도 이제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일단은 정지하는 물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동을 하는 물체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지금 기차기 때문에 우리가 제동을 걸고 나면 최종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죠? 브레이크를 개세게 밟았다고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딱 속도가 0이 되면 끝나는 어떤 운동이고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 던진 물체랑은 전혀 다르죠. 위로 던진 건 가다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다. 속도가 0이 되면 끝나는 시행.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속도를 구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속도는 6일 때 0이 되고 그때 딱 멈추고 끝난다는 거야.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요게 지금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6이라는 거야. 왜? 정지 동그라미 밑에다가 속도는 0 써주세요.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0인 거지. 그럼 그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너 미분해서 는 0 찾고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6을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상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야. 너가 60이고 너가 6 아니야? 그지? 그럼 넓이 얼마야? 180이지. 여기다가 6을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넓이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 운동 방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P의 밑줄 운동 방향이 밑줄 원점에서 바뀔 때 일단은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 너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위치식이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속도를 한번 구해주려고 해. 속도는 이렇게 나와. 3t제곱 마이너스 12. 보시다시피 언제 부호가 달라지냐면 t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달라지는데 당연히 t는 양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플러스 2일 때만 달라집니다. 즉 2초에서 부호가 분명히 달라지고 그때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원점에서 바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위치가 원점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시점에. 즉 x2가 0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2 갖다 넣으면 0이니까 K값 나오겠지. 8 빼기 24니까 16 나오죠. 답은 4번에 있다. 자, 6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쉽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쉽죠. 이것도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조금 헷갈려서. 응? 물리를 안 했다고? 그럴 수 있죠. 민성이는 저쪽이잖아. 탐구 쪽 사탐 많이 선택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는 문과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문과가 무슨 물리를 하겠어.
보통 문과는 물리를 안 하지. 아, 문과인데 물리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야. 물리를 할 거면 이과를 하는 게 맞지. 나 경영학과 갈 거에 해놓고 문화생 분도 있어. 그래? 그 희한한. 뭐 그냥 본인이 재밌어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물리가 4가지 과목 중에서 가장 이과적인 성향이 짙은 과목인데 굳이 고르자면 문과가 할 만한 과탐은 생지밖에 없죠. 생지. 생지가 그나마 지구과학이 가장 그렇고 지학이 가장 문과스럽고 그 다음이 생물. 굳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화학인데 근데 화학도 좀 유전이 심지어 빠졌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과 과목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선택이 딱 생지 고정이었어요. 고정. 2개 고를 때 무조건 생지였어요. 우리 때는 하나만 고르는 거였는데 우리 때는 무조건 물리 고정이었습니다. 이과는 무조건 물리. 왜냐하면 표점 차이가 많이 났거든. 한 문제 정도 차이 났어요.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학은 2문제 정도 차이 났고 지학은 2문제에서 3문제 차이 나고. 그러니까 지학은 다 맞아도 물리 2개 틀린 애보다 못해. 그러니까 물리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욱이나 상위권이면 어차피 다 맞을 거기 때문에 물리를 무조건 선택하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 때는 물리 진짜 못하는 애들만 화학을 하고 전교에 생물 아니면 지학 선택하는 애들이 한 2-3명밖에 없어요. 전교에. 약간 그 어떤 이과의 근본 약간 그래서 물리가 그 시절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좀 약간 그들만의 리그죠, 그죠? 그래서 진짜 물리를 좋아하는 그리고 물리에 좀 나 물리 좀 한다 싶은 애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다 도망을 가지. 굳이 거기서 걔네랑 경쟁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원래 옛날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부모님 아니지 나의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수재들 가장 수재가 아니지 천재들이 가는 학과는 1순위가 무조건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미만 잡이 그냥 뭐 의대 아무도 안 가요. 공부 잘하는 의대는 그 시절에는. 근데 한참 밑에 있고 서울대 물리학과는 진짜 개초천재들 진짜 어디서 막 되게 막 그 동네에서 막 천재 났다 싶은 애들 가서 막 개발리고 막 약간 이런 데가 서울대 물리학과였는데 이제는 물리학과라는 곳이 그렇게까지 선호도가 높지 않죠. 우리 때를 기점으로 점점 의대로 넘어간 것 같아. 우리 때도 의대가 막 무조건 점수 되면 의대 가고 그렇진 않았어. 의대를 많이 선호하긴 했지. 우리 때부터는. 너네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점수가 되는데 이과가 의대를 안 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당연히 가잖아. 그냥 갈 수 있으면. 주변에서도 안 가면 약간 너 약간 제정신이야? 약간 너 혹시 엄마 막 저기 삼성 저거야? 약간 뭐 이런 그죠? 뭐 수능 하나 틀렸는데 너 막 의대 안 가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공대 가는 애들도 꽤 많았고 컷도 그렇게 의대에 비해서 많이 낮지 않았고. 자, 시대가 변하니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이제 또 AI와 더불어서 10년 후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사회에 나가게 될 어떤 10년 후면 너네가 뭔진 몰라도 대부분 직업이 있겠죠? 그래서 직업이 있을 법한 그런 시기이고 남자애들은 사실 뭐 대학원 가고 뭐 이러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그죠? 근데 이제 AI와 어떤 그 생산성과 과연 어떻게 될지 참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자, 그 선생님 어머니께서 어제 췌장염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새는 수술을 할 때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는 게 그냥 로봇이 알아서 막 로봇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약간 뭐 이렇게 조절을 하나 봐.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나 봐. 근데 그게 막 어디 막 영화에 그러니까 그냥 되게 막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많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병원, 큰 대형 병원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도 이제 로봇으로 집도를 하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 수술에 좀 얼마나 이제 위험한 수술이고 얼마나 어려운 수술인가 얘기를 했더니 그 로봇으로 집도를 할 때는 4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 4시간. 근데 실제로
이제 개복은 아니죠. 아무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이제 염증이 심해서 6시간을 걸리셨어. 수술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 때는 서서 12시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췌장이 좀 어려운 그 곳이라고. 되게 잘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씩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사실 의사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12시간을 그 정밀한 어떤 정신력과 기술과 뭐 교대를 해도 그러니까 외과는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그죠? 로봇이나 기술의 발전 덕분에 야, 12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갈수록 더 사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뭐해? 예. 잘 살아야 될 텐데 봅시다. 자,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5t. 너가 역시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죠. 운동 방향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방향이라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너를 미분을 해서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3t제곱 2t 플러스 5. 딱 보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3분의 5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니까 t가 3분의 5일 때 마일은 그냥 대입해서 찾았고 3분의 5인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았습니다. 지원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우리가 3분의 5일 때가 가속도를 구하면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해서 3분의 5 넣으면 되죠. 미분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6 t 더하기 2 너를 쇽 대입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8 나오죠? 답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종강 파티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어떻게 총괄 평가할 거예요. 미정원은 전체 전범위 시험 볼 거예요. 한 90분 정도? 90분이요? 90분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 거거든. 상관 없을 거예요. 그냥 소단원별 성취도를 볼 거예요. 공부를 좀 해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속도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의 극한부터 끝까지니까 아마 좀 까먹었을 거라고. 고생하니까 밀대시 됐겠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건데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까먹었으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는 그래도 한 7, 80% 정도 맞추면 좋겠는데 보통 7, 80% 정도 풀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보면 이제 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준 거는 x 좌표 위치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일단은 속도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는 저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죠. P의 속도, Q의 속도는 서로 같다. 그게 이제 세 군데서 속도가 서로 같아지고 싶은데 보니까 그게 세 군데라는 거는 너가 이와 같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세 실근이 아니라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 그리면 돼. 봐봐. 아까 위치식을 미분을 했을 때는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서 속도식을 구하고 싶어서 미분을 한 거라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지금 현재 3차 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의 실근의 어떤 존재성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은 함수를 그리고 싶고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너를 해석하려고 미분을 할 겁니다. 우리는 가속도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약분하시면 1과 2에서 근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2, 자 비율 관계상 여기가 정확하게 2분의 1이 나오겠죠. 즉 다행히 0은 어디 있냐면 요쯤에 0이 있다 이렇게 요 멀리.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 사이로 지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갖다 넣고 2 갖다 넣고 사이로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은 1을 대입하는 게 좀 쉬우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1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10 나오나요? 자, 2 같은 경우에는 대입해서 계산을 하려니까 조금 귀찮아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라 4 곱하기 최고창 선분 길이 2분의 1의 세제곱이라서 정확히 2가 나옵니다. 즉 여기는 8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했죠? 즉 m값은 뭐다?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답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시면 9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두 점이 움직이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구간을 구해라 라는 이런 거고 자, 그러면 내가 해볼게. 봐봐. 우리가 각각의 위치가 있으니 각각을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P는 4t-2가 나오고 Q는 2t-8이 나오죠. 이거는 2t-8. 각각을 미분을 했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각각이 어느 방향이다 라기보다는 너와 너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반대. 즉 식으로 해석하려면 둘을 서로 곱한 4t-2와 2t-8이 0보다는 작길 바란다. 이렇게.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 선지에 등호가 들어가시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실근이 2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그 사이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4죠. 4. 2분의 1과 4.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10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목요일날 종강 파티를 하면 목요일날 낮에 해야 될까 저녁에 해야 될까? 창우는 어떡하지? 창우를 챙기면 지원이는 어떡하지? 원장님도 밑에서 종강 파티 하지 않을까 저녁에? 그지? 너네가 막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야. 왜냐면 종강이거든. 너는 저녁에 밑에서 먹자.
두 번 다 하면 너무 배부르잖아. 정시험은 전역한다. 천장 그래서 목요일은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수업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게. 목요일을 저녁을 사주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고. 음, 음, 음. 10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래프를 제공을 해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 그래프고요. 조금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뒤에 15번, 16번 같은 거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게 위치 그래프인가 속도 그래프인가를 명확하게 잘 구분하시고 거기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푸셔야 되는데 얘는 위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위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상황인데 기억번 0부터 D 사이에서 밑줄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위치 그래프 기준에서는 무엇을 관찰하시면 되냐면 극대극소가 되는 순간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번은 참이죠. 니은번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번이다. 속도 동그라미 위치 그래프 기준에서 속도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두 번 있죠. 디귿번 0부터 D 사이에서 우리는 원점을 두 번 지나간다. D는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고 자, 원점 동그라미 위치가 0인 거지. 보니까 B에서 위치가 0, D에서 위치가 0인데 기억 니은 선지와는 다르게 디귿번 선지에서는 D에다가 등호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 원점을 두 번 지나는 것도 역시 참이 되겠죠. 리을번 D인 순간에 속도는 양수이다. 속도라는 건 뭐라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시다시피 양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속도 그래프죠. 속도 함수 이번 속도 함수.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고 싶고 일단은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지 그 다음에 속도식을 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위치식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적분을 해서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서 일단 써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신기하게 속도가 속도 단어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식이. 우리가 보통 앞단원에서는 사실 오름차순으로 식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 오름차순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죠? 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앞에서도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여전히 모르겠어. 불편해. 자, 원점을 지나가니까 적분상수는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였냐면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속도 그래프 그리려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0이고 2니까 이때가 부호가 달라지고 너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위치를 구할 수가 있고 혹은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 0부터 이만큼 위치가 변화한 거니까 그냥 넓이가 곧 그 순간의 위치입니다. 즉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2의 3승이라서 3분의 4가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2번 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넓이 공식 아까 저거 과제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너랑 넓이가 같다라는 건 너가 2대 1이라서 여기가 3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괄호 2번은 답이 3이고 괄호 3번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 넓이의 합을 보는 거다. 이게 넓이가 아까 3분의 4였지. 답은 2배니까 3분의 8이 됩니다. 3분의 8. 그래서 너는 3이고 돌아온 거리는 총 이동 거리는 3분의 8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단원도 역시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쓰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들은 직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 해보세요. 얘도 이제 속도식을 준 거고, 속도 그래프를 준 거고, 왜냐면 위치에 대한 도함수를 준 거니까. 근데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반대 방향. 그럼 언제 출발할 때랑 운동 방향이 반대인가? 그 구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그래프가 바로 속도라는 거야. F'T이자 VT인 거죠. 다양하게 쓴다고. X'로 쓸 때도 있고 F'로 쓸 때도 있고 V로 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속도 V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거 맞아. 사실 속도가 이차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속도식을 여러분이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1이고, 너가 3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기훈이 풀었어? 몇 번 나?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밑줄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 그 다음 끝에 밑줄 반대 방향. 봐봐.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은 뭘 본다고 그랬냐면 이 함수 요 속도 그래프의 부호를 본다고 그랬어. 근데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냐면 3이거든. 양수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이라는 건 속도가 음수인 부분을 보고 싶어.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속도가 음수예요. 이때 움직인 거리를 본다는 거는 거리의 개념은 속도랑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정적분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너네한테 구하라는 소리야 그냥. 그럼 이거 구하는 거니까 넓이 공식을 쓰겠지. 근데 넓이 공식을 쓰려고 딱 봤더니 뭐가 없냐면 최고차항 개수를 현재 몰라.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어디서 얻어지냐면 이 함수 값이 3이라는 데서 얻어진다고. 왜냐면 넌 t-1, t-3인데 0을 대입했을 때 상수항이 3이려면 최고차항이 그냥 1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6이었으면 최고차항이 2였겠지, 그지? 근데 요 길이가 그럼 2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답은 6분의 2의 3승 곱하기 12 약분 답은 2의 4승이 되겠죠. 넘어간다. 다음에 13번은 이제 부정적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적분상수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속도 함수가 t에 관한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죠. 1차식. 그렇기 때문에 1차식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려서 넓이를 직접 계산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서 높이를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일단은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하나. 우리가 속도 함수가 이제 요 속도가 속도 단원에서 속도가 불연속인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속도가 불연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 가속도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소리예요. 그죠? 가속도가 무한대면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다면 힘이 무한대입니다. 아무튼 아니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절대 속도는
그렇게 불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도는 불연속이 될 수 없고. 즉, 위치 그래프는 뾰족할 수 없어요. 그죠? 위치 그래프는 절대 뾰족하지 않다. 즉, 여러분이 뾰족한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 다 속도 그래프다. 라는 거고. 뭐 상식적으로 위치가 불연속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 테니까. 아니죠. 그 입자 단위에서는 이제 순간 이동이 관찰이 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뭔지 모르나요, 혹시? 그 이쪽에서 있던 무슨 어떤 입자가 무슨 입자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걔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저 다른 데로 다른 데서 나타나. 약간.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 이동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입자가 순간 이동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가 모를 뿐 순간 이동도 가능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그려볼게요. 기울기 1짜리로 갑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가요. 어차피 무조건 연속이 되게끔 그릴 거라서 여기가 20이고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가파르게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는 30이겠죠? 왜냐면 얘가 2대 1이니까. 마지막에 35분일 때를 구하고 싶네. 35분이면 이 정도 되겠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고 싶고 지금 속도 그래프를 토대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속도의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너는 가로가 30, 세로는 2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300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길이 35인데 여기가 가로 길이가 5니까 높이는 10인데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25가 나오겠죠.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사실은 5의 제곱 근데 처음에 지면의 정지에 있었고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300을 위로 25를 아래로 간 거니까 답은 275가 된다. 답은 3번에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35분 동안 열기구가 움직인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면 300과 25를 그냥 더하는 거고 여기서는 부호를 감안해서 더하고 빼줘야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죠? 14번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풀기가 다소 불편한 게 T3승이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10까지 직접 거리를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K 값이 미지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8초에서의 위치가 21이래. 얘는 속도 그래프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얘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너는 가로가 6, 그다음에 여기가 2, 높이 2분의 1, 8K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6 더하기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2K, K 나오죠. 그래서 현재 9K가 얼마냐 아니지? 8K 마이너스 K가 너의 위치인 21이라는 거야. K 값은 간단하게 3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에 0부터 10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 밑줄.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싹 다 더하고 싶은 거고 너가 가로가 2, 높이가 2K니까 여기 2K 나오죠? 다 더해볼까? 11K 나옵니다. 11K. 답은 33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6번 뭐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고 17번 한번 해볼까요? 17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역시 속도 그래프니까 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번 그래프를 볼게요. 기억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자, 멈추려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되 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0이어야지 멈춰 있는 거죠. 애들이 5부터 6까지가 속도가 일정하니까 멈췄다고 가끔 착각을 하는데 위치가 일정하면 멈춘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속도가 일정한 상황이고 0이 아니기 때문에 멈춘 건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중이고 니은번, 기억번 틀렸죠? 니은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속도의 부호가 4번 바뀌는가 해서 봤더니 2에서 바뀌고 4에서 바뀌고 총 2번 바뀌었죠.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디귿번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 동그라미에 있었다. 우리가 4초 후에 출발점이 있으려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는 정적분 값이 0이 돼야 되고 정적분 값이 0이려면 요 둘러싸인 넓이끼리 서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넓이랑 2부터 4까지 넓이가 서로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이제 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고 리을번 0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는 8이다. 둘러싸인 넓이 다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0부터 2까지가 2고 2부터 4도 2니까 2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잘라다가 갖다 붙이면 2는 4. 그래서 똑같이 거리는 8이 된다. 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8번 좀 비슷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해줄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를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차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이차함수라는 얘기도 없죠. 그죠? 뭔지 모를 그냥 곡선이네. 하지만 속도 그래프라는 거. 위치 아니고 속도 그래프. 기억번. 점P는 B점에서 방향을 바꿨다. 방향을 바꾼 점은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인 B가 맞죠. 그래서 기억번 참입니다. 만약에 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였더라면 어디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어? B가 아니라 이번에는 A에서, 그죠? 극값에서 위치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종류의 그래프냐에 따라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니은번 A부터 B까지 점 P가 밑줄, 운동한 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운동한 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A부터 B까지는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그냥 정적분한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번은 참입니다. 디귿번 T는 A일 때 P는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다. 정지 상태에 있으려면 다시 말하지만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잘 보시면 속도가 0인 거는 B죠. 그래서 디귿번은 A를 지우시고 B라고 써주세요. B일 때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참이고 디귿은 틀렸고 리을번 0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점 P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 밑줄에 있다.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0 써주세요. 1번은 위치의 변화량이 0인 거죠. 근데 아까 위치의 변화량 뭘로 구한다고 그랬어? 속도의 정적분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0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0이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니까 x, c 빼기 x, 0은 0. 사실은 이렇게 준 거죠. 너가 0이라는 건 얘네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가 맞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리을 번 참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 3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변화율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요 맨날 맨날 그 이상한 뒤에 막 그림자 있고 막 이거 있는데, 모든 문제집과 모든 교과서와 모든 학교 시험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왔던 굉장히 유명하지만 수능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비운의 유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유형입니다. 변화율. 우리가 아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라는 이야기를 했지, 그지? 즉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변화라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게 위치에 대한 변화만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넓이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고 부피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고 뭔가 길이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물리량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량의 관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양하다고 해봤자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그림자와 관련된 요 유형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키가 1.6이고요. 가로등이 4m죠. 그래서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이 있고 키가 1.6.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등이 지금 요 끝에서 빛이 비치면 이렇게 요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림자가 발 밑에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머리 끝이 딱 가리는 이 지점까지가 딱 여기까지가 그림자가 생겨요. 이만큼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이 그림자가 주인공인데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변화를 물어볼 때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림자는 얼마나 빨리 길어지고 얼마나 빨리 이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만큼이 현재 4고 사람의 키가 1.6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속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5죠. 1.5.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부터 출발을 했잖아. 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길이 자체를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거속시기 때문에 1.5 곱하기 t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그림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가 1.5면 기훈아 어떻게 될 것 같니? 너가 1.5t면 그림자는 얼마가 되게? 뭘 이용하면 되겠어? 그죠? 이렇게 보조선 딱 그어서 닮음 쓰시면 됩니다. 풀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얘가 1.6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2.4가 나오거든? 그러면 요 두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2.4 대 1.6이라서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3대 2, 즉 3대 2로 닮았어요. 그림자는 요 길이가 t가 나와야 돼요. t.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래 t초 동안 이게 지금 1번이에요. 바로 1번의 답이 1.5t고 2번 그림자의 길이, 그 다음에 3번이 그림자의 속도죠. 그럼 2번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t인 거예요. t. 길이는 t가 된다. 3번은 그림자 끝에 속도인데 속도. 그림자 끝에 속도가 아니라 위치를 생각해 보자. 위치.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이만큼을 갔기 때문에 2.5t죠. 2.5t. 자, 이 상태에서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본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위치의 변화를 어떻게 구했어? 위치를 시간 t로 미분을 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1인 거고 얘는 위치를 미분하면 그림자 끝에 속도가 나올 텐데 2.5인 거죠. 그래서 답은 1과 2.5가 나와요. 단위는 이거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그럼 끝입니다. 답은 1 미터 퍼 초. 여기도 2.5 미터 퍼 초. 이렇게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화율 유형은 첫 번째가 뭐냐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것. 두 번째는 t로 미분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t를 대입할 것.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넓이, 하나는 그 밑에가 부피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20번, 20-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인데 각 변의 길이가 밑줄 매초 2cm씩, 매초 2cm씩 길어지는 중이고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 동그라미. 마지막에 밑줄 넓이의 변화율. 일단 첫 번째, 나는 t에 관한 식으로 누구를 표현하고 싶냐면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넓이를 직접 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각 변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우리가 원래는 길이가 10이었던 것이 매초 2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간 t인 순간에는 10 더하기 2t가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t초, t분, 인, 순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너의 넓이는 이렇게 나온다고. 10 더하기 2t의 제곱. 자, 요게 이제 넓이고, 넓이가 이와 같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이거를 미분을 해서 t를 대입을 할 건데,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t인데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이잖아. 넓이가 400이라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즉 마지막에는 이걸 만족하는 t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s 프라임은 전개를 하지 않고 이대로 미분할 수 있죠. 2 앞으로 나오고 10 플러스 2t인데 중요한 거는 속에 있는 2가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미분법을 쓴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fx에 n승을 미분을 하면 nfx에 n-1승 곱하기 f'x. 이거는 곱의 미분법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2를 다시 곱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t에다가 2를 넣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10 더하기 2t에다가 20을 넣어도 되죠. 사실은 이게 좀 더 낫죠. 그래서 여기다 20을 넣어주시면 우리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냐면 80이 되겠죠. 답은 80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요게 이제 넓이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밑에 괄호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원뿔 모양의 어떤 용기에 뭔가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이쪽에서 잘 나오는 모양인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잠시 너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죠?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썼던 건 신석기 시대 말고는 그 이후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이런 그릇을 사가지고 가면 엄마가 제정신이냐고 하겠죠. 대체 어디다 쓰려고 있는 건지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 해변 모래가에 그죠? 바닥에 폭 꼽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붓기 시작했냐면 일단은 너의 스펙이 이렇게 돼. 너가 10이고 넌 20이야. 물을 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물을 붓고 있냐면 세 번째 줄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매초 1씩 이제 늘어나는 건데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0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조금씩 부어가는데 매초 1cm씩 늘어난다는 것은 t초인 순간에는 이렇게 이만큼 차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t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붓고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사실 반지름이 일정하게 늘어나게 부으려면 갈수록 많이 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붓는 양은 뭐 일정하진 않은 상황.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하는 거 말고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고. 자, 여기가 t가 되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너가 t가 되면 여기는 2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t로 표현을 했고 부피를 한번 써봅시다. v는 원뿔의 부피 3분의 1 밑면의 넓이 파이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2t.
자, 요게 이제 뿔의 부피죠. 뿔의 부피. 마지막에는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즉 t가 5인 순간에 너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t에 대해서 미분, 즉 t 3승이니까 날라가서 2 파이 t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2파이 있고 t 3승인데 3분의 1 약분됐겠죠. 자, 마지막에는 t에다가 5를 대입한다.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5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단위까지 깔끔하게 써주시면 더 좋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자, 우리가 쉬는 시간을 아까 딱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